네. 인간이 사용하는 것만 언어라고 해요. 동물이 사용하는 것도 동물의 언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국어적인 언어적인 개념에서의 언어랑은 좀 달라요. 동물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신호고 인간만이 언어를 쓸 수 있으며 그리고 음성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음성에서 넘어가서 문자까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없으면 언어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뭐 비명 이런 걸 우리가 언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언어의 기능을 봐야 될 텐데요. 언어의 기능에 보면 여기 가지에 이렇게 잔가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잔가지들을 하위 요소를 이야기할 때 썼는데 이것은 개념어 같은 개념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지들을 위주로 외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기능 옆에 7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이 기능들은 그쵸? 자, 서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말도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표현과 표출. 그쵸? 이게 명확한 차이가 뭘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보기를 줘요. 보기를 준 다음에 이것은 이제 표현적 기능이냐 표출적 기능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 보기가 꼭 박스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서 이런 식으로 맥락 제시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떠어떠한 경우에 말 해서 이렇게 말했을 땐 표현일까 표출일까 뭐 예를 들어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라고 여기 괄호 안에 써져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표현과 표출이 구별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표현이라는 거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표출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듣는 사람이 없어도 독백이나, 그쵸? 감탄사나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과 표출은 어떤 점이 다르다? 듣는 사람을 전제로 했느냐, 아니냐, 그쵸?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 말이 비슷하지만 구별해줘야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지령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지령적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적인 그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감화. 그러니까 감화해야 제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고 행위할 수 있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말, 그쵸 명령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우리가 직접합법, 간접합법과 연결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 겉으로 보기에 명령 같지 않아도 명령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표현 같은데 그쵸 이 괄호를 선택지 옆에 있는 괄호를 보니까 명령인 거죠. 그쵸 이런 경우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로 드는 거. 자, 예를 들어, 자, 시민들은 깨끗한 거리를 좋아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강연장에서 시민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민들은 깨끗한 거리를 좋아하면서 쓰레기를 버리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라는 그 어떤 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럼 무슨 기능이죠? 예, 표현적 기능, 정보적 기능, 지시적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괄호 안에 자, 뭐라고 되어 있는 순간 뭐 예를 들어 공원에 게시판에 써 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예요?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쵸? 시민들은 깨끗한 거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문제에서는 자, 괄호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기나.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만 보면 안 되고 멘트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제시된 맥락과 장면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친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교적이라고 해서 자 뭔가 정보를 준다라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말을 붙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붙였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어서 관계를 그쵸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표현적 기능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정보를 전달한다면서요. 어찌 보면은 보존하는 이유도 뭘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결국엔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선지가 설명하고 있는지 요걸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자 듣는 이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럴 땐 예고요. 그쵸? 뭐 주로 기록이라든가 그쵸? 그래서 후대 그러니까 세대를 달리하는 존재들 있죠. 그 존재들에게 혹은 아니면은 뭐 그쵸? 그런 식으로 표현이 좀 되어 있는 거. 자, 문자 언어적인 특징. 그쵸? 그리고 우리와 장면을 공유하지 않는 존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어적 기능이라거나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에서 잘 다뤄진 적은 없어요. 하지만 알아둬야 될 거. 교육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언어가 아니면, 그쵸? 다른 언어를 교육할 수 없어요. 언어 간의 관계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도 국어적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그쵸? 인기가 있기 나름이죠. 그래서 다른 언어를 교육하는데 언어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언어들은 언어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적 기능 같은 경우는 딱 이 생김새만 보고 오해를 많이 해요. 자, 이 미적 기능이 이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디 있나? 자, 정서적 기능처럼 느껴지나 봐요. 뭔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소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서적 기능은 내 안에서 터져나온 내 감정 표현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필요 없다. 이 이야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소울, 그쵸? 정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형식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형식의 아름다움은 한마디로 리듬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에서 우리가 시에서 다루는 운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운율이라고 써주시면 편하겠어요. 시에서의 운율이다. 시에서 주제에 대해서 다루면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기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 시에 어떤 운율을 다루면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운율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 애국심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표현적인 기능이 되는 거예요.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면. 근데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터져나오는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의 표출이었다 그러면 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형식이 뭐 사문보네. 그쵸? 뭐 음수율이 어떻네 저떻네. 아니면은 가군이 있네. 가군이 뭔지 아시죠? 맨 끝에 반복되는 글자가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와 국어는 이런 식으로 개념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익히면 되는 건데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념어만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 이럴 경우엔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각이 되면 얘를 선택해야 되고 요게 중요해요.